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3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44% 상승했고요. 코스닥 0.16%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6,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각각 외인 기관이 모두 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중간에 하락을 좀 같이 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코스피 지수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한번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우리나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변수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과 의견을 이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까지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섣불리 어떤 한 방향으로 이 시장이 나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장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는 좀 크게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여전히 이제 21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고요. 상단을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이어가는 그 패턴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상승이 좀 나오면서 21선 위로 좀 자리를 잡아준다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21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이제는 3200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이고, 여기서 지지를 못한다면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대형주에 그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형주로 좀 매물이 좀 몰렸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투신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21선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하방으로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4번 정도를 터치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이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전과 같이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봉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이제 좀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술주들도 모여 있고요. 그래서 기술주가 올라가면 이런 진단키트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고, 바이오나 진단키트가 올라가면 또 기술주들이 내려가는 뭐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코로나19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큰 방향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다우존스 뭐 선물 조금 플러스고 유럽도 플러스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장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1.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고요.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신호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좀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시를 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단키트 보기 전에 먼저 상황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확진자 수는 일주 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 전체적인 세계의 이 확진자 수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있고요.
이렇게 감소를 하던, 감소를 했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렇게 U자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확진자 수가 또 이제 10만 명 이상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고요. 인도라든지 브라질 이렇게 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또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이렇게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지금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이렇게 확진이 돼버리면 그만큼 바이러스가 변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인도가 꼭 인도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국가에서 또 이렇게 델타 변이가 또 변이가 되어 가지고요. 네, 또 무슨 변이가 나올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독성이 좀 낮아지면서 뭐 감기와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감기랑 완전 다른 그런 전염병입니다, 진짜.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는 뭐 혼자 걸리더라도 콜록콜록 하면서 뭐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도 않고요. 막 열도 엄청나게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심각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걸렸다고 하면 그냥 같은 그냥 접촉자들은 거의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 감기 환자도 병원에 꽉 차버리면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감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래 놔두면 이제 합병증도 오고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아직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뭐 그런 치료제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퍼진다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확산세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단키트 수요라든지 백신 수요,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이 딱 이제 저는 피크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진단키트를 좀 힘있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그런 그 배경을 다 생각을 하시고 액세스 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오늘은 좀 내렸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종목들 전부가 이제 장 초반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코스닥이 좀 내리면서 같이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어느 적정선까지 떨어뜨리고 좀 주가를 받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올리면서 좀 마무리했었는데 시간에도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락은 저는 충분히 뭐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21선 꺾이지 않은 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감으로써 이제는 정고점을 향해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서 이제 액세스바이어도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다음 주나 이제 엄청 늦으면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가 클 텐데요. 근데 뭐 미국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진단키트 판매량이 줄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막 엄청난 쇼크가 아니라면 3분기 실적, 이제 4분기 실적까지 믿고 이제 액세스바이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원 키트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 이 자회사가 뭐였죠? 웨일스 바이오였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자회사들도 키트 판매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액세스바이오도 한번 크게 튕구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투자자는 뭐 기관 외국인 좀 팔았는데 내일은 좀 반등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젠이고요. 시젠도 다행히 이제 반등을 좀 해줬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좀 하락 추세를 좀 이제 이겨내면서 시젠도 좀 올라가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PCR 키트의 거의 대장주인데 이대로 이제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반등을 좀 하면서 자리를 다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도 61선과 21선은 빨리 회복하면서 정배열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는 뭐 오늘 뭐 크게 많이 매도는 안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좀 매도로 잡혔긴 했지만 뭐 기관 외국인 어제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그 다음은 랩지노믹스가 최근에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지금 뭐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덧 36,650원까지 올라와 버렸고요.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지 않고 오늘도 이제 좀 하락했는데 금방 이제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 확실히 랩시노믹스는 매수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막판에 매수세가 좀 붙는 걸 보고 확실히 전고점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점을 넘어버렸고요. 이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제 요때 이제 비유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때도 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조만간 이제 4만 원대로 진입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또 계속 호재를 띄우고 있거든요. 오늘 소식이 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또 이제 이 35분 진단 PCR 진단 키트가 랩시노믹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면서 최근에 인도발 그 엄청난 수출량은 그 랩건이죠. 패스트 엑소패스트 랩건 35분 진단 키트인데요. 그거를 이제 PCR 키트도 강자지만 이제는 15분 내에 감염을 알 수 있는 그 항원 키트까지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진단키트 패러다임이 이제 델타 변이 이렇게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나옴으로 인해서 좀 더 신속하게 정확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신속하게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키트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항원 진단 키트로 좀 진출을 하고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5분 이내에 독감과 코로나 변이를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동시 진단 키트죠. 그걸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나온다면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가을과 겨울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언제 나온다라고 뭐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랩지노믹스는 이제 100만 개까지 하루에 100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 시설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피펫과 립지노믹스가 또 액체 생검을 활용한 반려동물 종양 바이오 마커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MOU 체결을 했고요. 립지노믹스가 이제 코로나 진단 이외에도 원래는 이제 연기 서열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암 진단 키트, 뭐 치매 진단 키트 이쪽으로 여러 분야로 지금 진출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이외에도 지금 아주 기술력으로 좀 인정을 받고 미래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곽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호재 뉴스를 좀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 종양 바이오 마커까지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랩줄믹스가 미 메릴랜드주 코로나 검사소와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했고 이거는 뭐 몇십만 개가 아니고요. 그냥 2년 동안 공급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간. 그래서 어, 그 코로나19 검사 기간 시안 다이애그노틱스와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랩지노믹스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키트 PCR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메릴랜드주의 학교 대상 코로나19 진단 입찰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학생, 교직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2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수요를 예측해서 매월 이렇게 진단키트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수요가 예상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았을 때는 랩지노믹스가 지금 중동과 인도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 이미 우리는 선제적으로 진입을 한 상태이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급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급등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엊그제 매도했던 거 거의 다 매수를 했고요. 특히 이제 투신, 뭐 보험, 그 다음에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까지 들어오면서 랩지노믹스는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랩지노믹스 조만간 4만원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2주 내로 이제 5만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실적 발표쯤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랩지노믹스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은 수젠텍 150원 올라서 21,650원. 수젠텍도 마찬가지. 분명히 항원 항체 키트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이제 좀 약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이전에 좀 강하게 움직이던 그런 패턴보다는 좀 약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전에도 약하게 움직이다가 강하게 갑자기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 나왔는데요.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수잔택이 좀 올라간다 뭐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에 또 끌어올리는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한번 호재성 기사가 뜨면서 좀 움직여 주기를 좀 기다리면서, 네, 수젠텍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이오텍메드도 마찬가지, 네, 장막판에 좀 급등을 시키면서 올라갔고요.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바이오텍메드. 실적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166억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10.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실적도 나왔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좀 진행이 바이오텍메드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렴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젠텍과 바이오텍메드 계속해서 이제 조금은 생각보다는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국인이 좀 파는데 일단 바이오텍메드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D바이오 센서 2,700원 올라서 58,300원. 자, 결국에는 이제 SD바이오 센서가, 네, 쌍바닥 형태를 띠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번 요 지점을 들였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일선 위로 태우면서 이제 21선까지 생성이 될 건데요. 자, 서서히 이제 21선 타면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자리를 좀 잡고 하나씩 생성이 좀 되고 있고, 기간 좀 매수했고,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매수를 했네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SC바이오센서 이제는 코로나 수요, 진단키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오니아고요. 바이오니아가 950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좀 하다가 좀 막판에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21선을 결국에는 이제 이탈을 해버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분 자체가 사실은 진단키트에 의한 상승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유산균 쪽이었죠. 그쪽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좀 하락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도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바이오니아는 충분히 뭐 레벨업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네, 정고점을 가볍게 그냥 치고 나가버려 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내리더라도 요 정도 라인 잡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마찬가지, 전부 다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휴마시스고요. 휴마시스는 250원 올라서 18,550원. 마찬가지로 엑세스바이오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 정도 다지면서 좀 반등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항원 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21만 9천 주 정도를 매수했고요. 자, 서서히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 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조만간 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증시는 지금 생각보다 잘 버티지만 이 바이오 종목, 진단키트 종목이 다시 한번 대세화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네, 마치겠습니다. 진단키트 종목은 특히 이제 랩시노믹스 주목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SD바이오 센서, 엑세스바이오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진단키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